아까 한정혜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사 관련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해 보이네요. 저도 청와대도 근무해봤고 공무원들 인사도 꽤 관여를 해봤고 네. 주관도 해봤는데요. 이제 아까 시간이 없어 제가 답을 못 드렸는데 제가 네, 거기는 간단히 좀 좀 다릅니다. 답을 좀 네. 주시죠. 네. 아니 제가 개괄적으로 파악한 거는 국립연구원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동경 가서 주일 대사를 만나는데 자기는 아는 바 없는 사람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했다라는 그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. 지금 외교 전략본부에 그 취업하는 문제는 그 뭐 경력 기간이며 이런 거 산정하는데 조금 그 기준이 달라서 아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의원실에 가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아까 앞에 그러니까 특정 분야, 네. 아까 정책 조사 분야죠. 한 명이 최종 면접까지 봤다가 취소가 됐고 네, 그 똑같은 TO로 해서 분야가 국제협력으로 바뀌어가지고 네. 새로 모집을 해서 그 특정 인사가 신모양이죠. 네. 신모양이 합격을 했다는 거잖아요. 네. 그 앞에 취소된 사유는 뭡니까? 구체적인 걸 제가 파악하고 담당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네.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나 심지어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감사원에 감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요. 그 심지어는 어디 무슨 택배 회사 이런 데에 감사인가요? 뭐 그 보내는 것까지도 압수수색을 수십 차례 해가지고 네. 그죠? 네.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조사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. 네. 그 제가 금방 들어보니까 저게 공무원이 이제 채용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투명할 것으로 생각하기야 보통 그렇잖아요.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관련해서 엄청난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? 그랬으면은 아마 윤석열 정부의 인사 과정은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할 것으로 네. 일반적으로 기대가 되는데요. 선발 과정에 외부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그런 거 관여했다가는 뭐 큰일 난다는 거 다 알고 맞습니다. 있는데. 장관님의 원론적인 그런 입장은 알겠고요.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답변을 좀 주시고 저한테도 답변을 좀 네. 와서 좀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민감 국가 관련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많은데요. 이게 참 그 한미 동맹 역사에서 저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외교 참사 같습니다.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? 그 지금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범정부가 주무부처 이름입니까? 다 관련이 돼 있죠. 외교 원래 이게 산업- 주무부처라는 게 있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잖아요. 네. 최상목 대행이 오늘 보니까 무슨 TF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한 모양이던데 그동안 최상목 대행 뭐 했습니까 도대체? 주무부처 하나 지정 안 하고? 저도 대행이 대통령실에 직접 근무를 해봤지만은 이런 문제 생기면 보통 주무부처를 지정을 해주고 어느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하는 게 범정부 대응의 출발 아닙니까? 벌써 대행 주재 회의를 장관 회의를 벌써 여러 번 했습니다. 아 그럼 최상목 대행이 주무네요? 뭐 총괄해서 좀 감독하고 있다는. 그게 지금 관리하고 말이 있다는 됩니까? 그냥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이잖아요. 말씀이죠. 관련된 부처가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이 이러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? 거기다가 저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특정한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거든요. 맞지요? 네. 그러면 특정한 사건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이유죠? 그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면서요. 그러면 특정한 사건이 아니면 어떤 이유가 도대체 이 지정의 이유라고 보시는 겁니까? 그때는 그 시점까지 제가 파악한 바를 토대로 답변 드린 것이고요. 네. 지금은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부 장관을 다 만나고 나서 그 보도 자료 내 결론은 뭡니까? 하여간 그 기술 연구소의 기술 보안과 관련된 문제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기술 지형이 변화하면서 그 특정한 사건이 아닌데 네. 보안상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 됩니까? 그게? 그럼 몇 가지 사례. 그러니까 기술 보안 이유 때문에 특정한 사건은 아니고 그렇다면 한국은
협력 대상이 애초에 아니다라고 하는 낙인입니까? 그건 아니죠. 그러니까 여러 그러면 몇 가지 사례 특정한 어떤 보안 사고나 사건이 없는데 기술 보안의 문제로 한국과 협력을 하는데 제한을 두겠다는 뜻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? 이게 미국이 볼 때 아무리 봐도 기술과 보안의 협력을 한국하고는 안 하겠다. 그 뜻 아닙니까? 그 뜻 아니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? 그 협력에 지장이 없으나 지금 여러 가지 기술 보안 문제로 생긴 우려 사항이 있으니 그 문제를 해소하면은 된다. 그거를 위해서 적극 그게 협력하겠다. 특정 사건이 없는데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? 몇 가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다라는 자,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핵무장론과 연계되어 있는 핵 문제가 핵심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. 다시 이렇게 여쭤볼게요. 그러면 2023년도에 한미동맹 70주년 워싱턴 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합의문에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상 의문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잖아요. 네. 그 전에 박정희 정부 이후로요. 네. 이런 문구가 정상회담에서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? 그런 형태의 문구는 아니지만 없지요. 아니지만 이게 또 비확산에 관한 그거는 어디든지 있는 이야기고요. NPT 체제를 네.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 딱 넣어서 선언해야 될 만큼의 그건 NPT 준수에 대한 여부,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이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한미 정상회담에 문구로 포함된 적이 역대로 한 번이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.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계기에 했죠.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할 때 그 협정에 NPT 준수 의무가 들어가 있고요. 한미 핵 협의 그룹을 만들 때 그러한 또 NPT 준수 의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안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